여러분, 혹시 문명화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편안한 환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정도의 성공과 안정을 얻게 되면 스스로가 문명화되었다고,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우리를 가장 위험한 나태의 늪으로 빠뜨리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훈련을 거친 한 남자의 처절한 자기 성찰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잠들어 있던 작은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강인함의 메시지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딘가에서 힘겨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상에 오르고 은퇴를 선언하는 순간 당신은 이제 영원히 심판대 위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다짐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현역에서 물러났을지라도 내 삶의 자세까지 무너지는 모습은 결코 보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문명화된 삶, 편안한 삶은 분명 달콤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은퇴 후에 안락한 삶을 꿈꿉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안락함이야말로 인간의 야성을 잠재우는 가장 무서운 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냥 타고난 사람이야. 우리와는 달라 천만에요. 저는 특별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과 똑같은 끔찍한 일과를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인터뷰가 끝나면 저는 2시간 반 동안 고통스러운 스트레칭을 하러 가야 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하지만 그 지긋지긋한 과정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제 안에 깊숙이 박혀있던 피해자 의식 위에 단단한 굳은 살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저는 성장 과정 내내 스스로를 세상의 피해자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기 싫은 일을 반복함으로써 그 나약했던 마음의 상처 위에 굳은 살이 박이고 또 박여 이제는 그 어떤 외부의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갑옷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매일 반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저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퇴보하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총을 쏘지 않은 명사수가 과연 다시 총을 잡았을 때 예전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녹슬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나라는 기계에 끊임없이 기름칠을 하고 매일같이 한계에 도전하는 것뿐입니다. 솔직히 말해 제 인생에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재미와는 거리가 멉니다. 끔찍하게 고통스럽습니다. 24살, 몸무게가 136kg에 육박했을 때를 돌이켜봅니다. 그때 저는 어떤 위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네이비실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살을 빼야겠다는 단순한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인생 전체가 거대한 투쟁이 될 것임을 직감했고 그 거대한 벽 앞에서 도망치고 싶어 했어 외면했을 뿐입니다. 글을 읽는 법, 쓰는 법, 무언가를 외우는 법, 지금의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법을 배우는 그 끔찍한 과정을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며 제 안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이 땅 위에 존재했던 가장 낮은 형태의 인간이었습니다. 재능도 배울 능력도 없던 그야말로 밑바닥 중의 밑바닥에서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쌓아 올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수백만 달러를 가진 자산가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릴 적 제가 꿈꾸던 삶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산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깨달았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 자체가 제 삶의 방식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훈련이고 규율이며 제가 스스로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너 자신의 모든 것을 발견하기 위해 너는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누군가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합니까? 살아 숨쉬고 잠자는 것만큼이나 간절하다면 그때 비로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지옥주 훈련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130시간 동안 잠은 고작 2시간 정도 허락됩니다. 훈련은 당신의 모든 약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무자비하게 파고들어 당신의 정신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저는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끔찍한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제 안에 있는 어두운 면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저를 창조했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고긴스이지만 저는 고긴스라는 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고긴스는 당신이 그 앞에 어떤 고통을 던져놓아도 모두 감당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요. 얼마든지 해보십시오. 지옥주에서 교관들이 저에게 가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그 고통을 제 안의 용광로에 집어넣어 더 강력한 에너지로 재련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너의 영혼을 가져가겠다. 저를 무자비하게 괴롭혔던 모든 교관들, 그들이 밤에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아이들과 저녁 식사를 할 때 저는 그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얼굴에 대고 미소 지을 때 그들이 저보다 더 큰 패배감을 느끼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갯벌에서 앞으로 남은 100시간의 고통을 견디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당신들이 생각해 주길 바랐습니다. 이 혹독하고 불편한 상황을 나는 오히려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당신들이 지옥주를 겪으며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는지를 떠올리며 나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 어두운 면은 제가 스스로 설계한 그 어떤 것도 저를 해칠 수 없는 내면의 성역입니다. 당신이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는 제 손에 들어오는 순간 저를 더 강하게 만드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저는 압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하려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것이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격차를 벌리고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는 방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파에서 엉덩이를 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 더 공부하기를 거부하고 더 깊이, 더 멀리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우위를 점합니다. 요즘 세상에 위대해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추가적인 노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끔찍하고 비참하고 외롭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 외로움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외로움 속에서 오히려 번성합니다.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내가 이 고통을 즐기게 내버려둬. 저는 그 어떤 마취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방금 누구도 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거대한 정신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성취의 감각을, 그 고통의 기억을 앗아가게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고 제 인생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평생 나의 잠재력에 한참 못 미치는 삶을 살아왔구나. 인생에서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동기부여 없이 무언가를 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목적 없이도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은 실패합니다. 동기부여를 뛰어넘어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동기부여가 있다면 좋겠지요. 불을 피우는 약간의 불쏘시개 정도는 될 겁니다. 하지만 동기부여가 없어도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때 최고의 자신이 되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것의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동기부여는 그저 단어일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당신이 가고 싶은 곳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있어야 하며 동기부여가 항상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다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가짐, 단 하나만 바꾸면 모든 것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소위 성공한 사람들을 우상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대단할 수 있을까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피나는 노력 끝에 그들의 위치에 올라서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우리 모두가 경쟁할 수 있는 거였잖아. 어디 한번 해보자 고통을 즐기냐고요? 아니요. 하지만 경쟁적인 상황에서 오는 고통은 즐깁니다. 그것이 제 안의 최고를,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 안의 최고를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인간이 무너지고 패배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잿더미 속에서 일어나 엿먹어라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인생에서 때로 우리는 매우 편안해집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문명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위치에 오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은 성공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을 그곳으로 이끈 것은 당신 안에 있던 개와 같은 근성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마나 춥고 비참하고 불편한지에 상관없이 나는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그 도끼였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멀리 나아가고 싶어 하면서도 방법을 묻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당신을 지금의 위치로 이끌었던 그 뿌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어 힘으로 사용합니다. 아무도 저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없습니다. 제 이력서 자체가 동기부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낙담할 때마다 제 과거가 속삭입니다. 정신 차려. 너는 진실을 알고 있잖아. 너는 지하 감옥의 어둠과 그곳을 날아다니는 악마들을 알고 있잖아.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 군장을 대신 들어주고 보트를 들어주고 통나무를 들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오직 너뿐이었어. 어둠 속에서 저를 끄집어냈던 그 힘의 원천은 바로 고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등 두드려주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찾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으로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내면의 괴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험악해지면 제 안에 다른 자아가 말합니다. 어차피 내 곁엔 아무도 없었잖아. 이 말이 저를 미치게 만듭니다. 이 말이 제 안에 불을 지핍니다. 주위를 둘러봐. 팀 따위는 없었어. 오직 너뿐이었어. 체중 감량 프로그램도 너를 깨워주며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부모님도 없었어.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맨 밑바닥에서 너 스스로 만든 거야. 이제 다시 일하러 갈 시간이야. 내가 하는 말 그만 듣고 팟캐스트도 끄고 소셜미디어도 끊어.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너의 정신적인 실험실로 돌아가. 모든 지혜는 그곳에서 나왔으니까 어쩌면 당신은 그냥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남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완전히 만족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의 당신으로 사는 것에 만족한다면 저는 그것을 지지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으며 건강이 나빠져 망가진 피부를 보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옷조차 제대로 입을 수 없는 그런 삶에 만족한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유령에 시달리면서도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 똑같은 끔찍한 영화를 반복해서 보고 있으니까요. 저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으름과 비만 속에서 그들의 세상이 아주 작아집니다. 그들의 의지는 너무나 미미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의지를 줄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것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아주 작은 불꽃조차 없다면 저는 그 불을 지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삶의 가혹한 현실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을 탐험하고 검토하고 당신이 진정으로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묻는 겁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나요? 당신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이 게임에는 운이 없습니다. 설령 운이 따른다 하더라도 그 운은 당신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여 스스로를 운이 따를 수 있는 상황으로 밀어넣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강연회에 가서 청중들을 보면 그들은 매년 똑같은 강연에 등록합니다. 무언가 다른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요. 아닙니다. 당신은 게으를 뿐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하는 것이 끔찍하게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젠장, 나는 똑똑하지 않아.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지? 남들보다 몇 배는 더 공부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마법의 약이나 비결은 없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을 이기기 위해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 대 당신의 싸움입니다. 성공의 가장 큰 열쇠는 당신 안에 엿먹어라라고 외칠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추진력과 열정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저에게는 열정도, 추진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언가가 되겠다는 불타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모든 힘든 날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동기부여가, 코치가, 트레이너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비참하게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일터에 나설 때는 마치 모든 것을 이룬 사람처럼 당당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잖아. 어떻게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어 있을 수 있지? 라고 물을 때 당신은 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에 필요한 것이니까 이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둘러싸여 한시도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뇌입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속 아주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갖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당신이 이 세상 수십억 명의 사람들 속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과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은 과정이 됩니다. 평화를 찾기 전에 당신은 반드시 자기 자신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도구를 주려는 것입니다. 웃으며 행복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힘든 여정입니다. 당신을 편안함의 영역 밖으로 멀리 밀어내는 진짜 여정입니다. 실패를 통해 위대한 성공이 옵니다. 그 여정을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성공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스스로를 땅에 내리치고 불 속에 던져 넣는 과정을 견뎌낸다면 머지않아 당신은 날카롭게 벼려진 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겪은 지옥을 통해 힘을 얻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화는 바로 당신이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저는 과거에 제 자신에게 끔찍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써준 대본으로 제 자신과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고통, 학대, 왕따, 학습장애, 그 모든 시련은 사실 제가 가야 할 곳으로 가기 위한 완벽한 훈련장이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마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우상화하고 그들을 실망시킬 때마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리더가 당신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말에 휘둘려 시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당신 자신이 아니라 당신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저는 진정한 힘을 얻었습니다. 밤마다 저를 괴롭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격파해 나갔습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1,000를 벌며 바퀴벌레 약이나 뿌리는 136kg의 남자로 늙어 죽거나 아니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성공할 때까지 계속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를 끌어낸 것은 외부의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격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 안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널 도우러 오지 않아. 아무도 널 구하러 오지 않아. 결승선까지 널 끌어줄 사람은 없어. 이건 오직 너에게 달린 일이야. 저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훈련하며 제 안에 잠재된 진짜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바로 제 이력서이고 제가 바로 제 동기부여의 원천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 3시에 저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차 한 대,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월요일을 저주하며 따뜻한 침대에 누워있을 그 시간에 저는 오히려 그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모두가 약해지고 있을 때 나는 더 강해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달리기나 수영, 팔굽혀펴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행위들이 당신의 정신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소파 위에서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매일 밖으로 나와 스스로를 몰아붙일 때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강해지시